안녕하세요. 테라폼으로 시작하는 IAC에 모두 다 담을 수 없었던 추가 내용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IP를 처리하는 함수 중에 사이드 호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이더는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의 약자로 사이더 혹은 CIDR이라고 하는 철자로 불립니다.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IP의 범위를 정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에서처럼 IPv4의 경우 이진수가 8자리인 0부터 255까지의 값이 4번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더를 정의하는 슬래시 앞의 수는 이런 IP의 비트를 정의하고 슬래시 뒤의 숫자는 앞의 IP 비트 수를 고정시키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의 예제처럼 맨 끝에 있는 32라고 하는 수는 이진수로는 001, 00000인데 그 앞에서부터 27비트의 자리를 계산하면 이 32비트의 이진수인 001까지는 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001로 시작하는 그 뒤에 11111까지는 허용되지만 만약에 이 001이 바뀌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이더의 지정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환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가상화 환경이나 SDN 같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네트워크에서도 수많은 IP의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32비트로 고정되는 경우 AWS에서는 시큐리티 그룹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정 IP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경우 32비트는 모든 비트 수를 나타내므로 고정된 하나의 IP만을 의미합니다. 24비트는 맨 뒤에 IP 주소를 0부터 255까지 허용하는 범위이고 16비트의 경우에는 그 앞에 주소값도 0부터 255까지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사이더를 쉽게 사용해야 되는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IP 부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중에 테라폼의 사이드 호스트는 지정된 접두사를 시작으로 지정된 번호만큼 떨어진 호스트의 IP가 몇 개인지 알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오른쪽 예제의 첫 번째에서처럼 10점, 12점, 112.0 그리고 20비트로 지정된 IP는 처음으로부터 16번째인 IP 주소를 생각해보면 10점, 12점, 112.16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8번째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값이 255를 넘는 수이므로 그 앞에 주소값이 증가하고 나머지 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활용해 볼 수 있는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는 서브넷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려는 예제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서브넷의 종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지정되는 IP는 이 서브넷에 지정되어 있는 사이더 블럭을 넘어설 수가 없죠. 자, 우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테라폼을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잘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연결된 서브넷, 그리고 IP 주소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IP는 저희 서브넷에 종속되기 때문에 서브넷에 이 사이더 블럭을 넘어서는 숫자를 지정하게 되면 진짜 테라폼 플랜은 성공할 수 있지만 실제 어플라이를 수행하게 되면 AWS 내부에서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지정된 IP가 서브넷의 사이더 블럭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해당 어드레스는 이 사이더 블럭, 서브넷의 사이더 블럭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내뱉습니다. 그럼 다시 이 사이더 블럭 안에 있는 IP로 지정해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생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테라폼에서 아는 것처럼 카운트를 지정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IP 카운트를 1로 지정해 보고요. 호스트 IP 카운트는 1, 그리고 기존에 100이라고 지정되어 있던 부분은
사이드 호스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호스트에 들어가는 사이드 블럭은 위에 있는 서브넷에서부터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서브넷에 주소를 할당하고 CIDR 블럭을 할당해 놓고요. 그 뒤에 오는 증가되는 수는 이전에는 100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덱스는 0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100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17에 16에 10에 100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10개로 늘려주고 다시 어플라이를 해보면 사이드 호스트는 증가되는 이 인덱스만큼이 증가하기 때문에 즉 10개가 총 만들어지고 각 10개는 하나씩 증가한 IP를 갖게 됩니다. 해당 환경을 좀 디버깅 해보기 위해서 아웃풋으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IP를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번부터 시작해서 10개인 109개까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성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마찬가지로 AWS 인스턴스에도 할당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이 인터페이스의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지정해 주었다 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추가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아이디는 카운트 인덱스를 따라갈 것입니다. 플랜으로 정상적으로 실행 계획이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어플라이를 해보면 실제 생성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이 각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부여돼서 총 10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드 호스트를 활용하면 여러 개의 사이더 블럭 내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할당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IP를 처리하는 함수 중에 사이드 호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